건설 실무에서 영어 어떤 공부를 할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회사가 해외 공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그다지 외국어 능력에 대해서 요구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많은 회사들, 특히 상위권 건설 회사나 이 엔지니어링 회사들은 해외 공사에 필요한 어느 정도 수준의 외국어 능력을 실제로 요구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외국어 능력이 필요한 거죠. 내가 취업을 위해서는 회사별로 요구 수준이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면 되는 거죠. 취업이 되고 난 뒤에도 영어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진급 등 인사고과에 반영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어떤 등급이나 점수에 대해서 가점을 주든지 또는 어느 점수 이하가 되면 감점을 시키든지 이렇게 인사고과에 반영을 시키는 거고, 어떤 경우에는 진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토익 같은 시험에 응시를 해야만 된다라는 그 회사 인사규정이 있는 데도 있어요. 실제로 근무했던 회사에서도 일을 굉장히 잘하는 직원이었는데 일이 너무 바빠서 입찰하러 다니고 해외 현장 발령받아서 근무하고 너무 바빴기 때문에 시험을 응시할 기회를 놓쳤던 거죠. 그런데 아무리 변명을 해도 회사 인사 규정에 토익 시험에 응하지 않았으면 진급 대상자 명단에 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해에 그 직원이 진급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 규정 같은 게 있으면 영어 공부에 대해서 신경을 계속 써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건설 회사의 예로 들어본다면 국내 프로젝트에 관여를 한다면 당연히 실무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국내 프로젝트에만 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 해외 프로젝트에도 발령을 내는 순환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는 내가 다른 회사로 옮기고 싶을 때 대비해서도 영어 공부는 필요한 거죠. 해외 발령을 받았다고 해서 몇 달 동안 벼락치기 공부를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국내 프로젝트에 내가 관여하고 있더라도 당연히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해외 프로젝트에 관여가 된다면 당연히 이거는 영어가 필요한 거고, 내가 담당 업무가 공무냐 또는 시공 관련된 현장이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근무하는 주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외국인입니다. 지금은 우리 인건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직원도 가능하면 외국인 직원을 써야 되는 거고, 기능공도 한국인 기능공 거의 못 데리고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외국인들하고 일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사람이 나보다 영어를 다 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나보다 영어를 더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거나 영어로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게 기본인 거죠. 엔지니어링 회사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설계는 업무 그 특성상 한 사람이 하나의 프로젝트만 어떻게 전념을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여러 개의 프로젝트에 관여를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설계에서는 국내와 해외의 업무가 대부분 경우 통합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감리는 일의 성격상 현장으로 파견이 돼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국내와 해외가 구분이 되는 거고, 그래서 해외 감리라면 소수 인원이 입찰 지원을 하는 전담 인원이 있지만 만약에 현장 파견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는 외부에서 채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엔지니어링 회사에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건설 시공 회사보다는 영어의 필요성이 조금 약한 거죠. 토익 점수하고 업무 성과를 이렇게 좀 살펴보면 당연히 토익 점수가 높다면 외국 구사 능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높은 토익 점수하고 업무 성과가 꼭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영어라는 게 의사소통의 수단이지
높은 점수를 맞는 게 그 목표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거죠. 따라서 토익 점수를 올리려는 그런 노력보다는 업무 관련된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해외 프로젝트 인터뷰에서 생겼던 예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 관리 영역 입찰에 참여를 했는데 프로젝트 관리 영역이란 게 8주처를 대신해서 전체적인 프로젝트 관리를 해주는 그러한 일입니다. 8주처에서 입찰 평가 과정에서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이 인터뷰는 개인이 영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를 보는 게 아니고 회사의 능력과 경험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일부 직원을 불러서 회사 전체의 능력과 경험을 평가하는 것이죠. 발주처에서 어떤 분야 업무를 평가를 하겠다 해서 4개의 업무 분야를 지정을 했고, 우리가 입찰을 할 때 조직표를 내기 때문에 그 분야의 담당자는 누구다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담당자가 인터뷰에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한국 기술자 2명하고 조인트 벤처 했던 인도 회사에서 나오는 호주 기술자 2명이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영어 인터뷰였기 때문에 호주 기술자들은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어요. 우리는 조금 불안했죠. 영어 제대로 잡을 수 있을까라고 불안했는데 인터뷰 결과로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주 기술자가 영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인터뷰어, 질의자가 제대로 모르는 것 같으니까 추가 질문을 하게 된 거고 부정적인 평가 결과를 얻게 된 겁니다. 이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이해를 못했던 용어가 unvalue였어요. 이 unvalue는 우리가 획득 가치라고 번역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계획에 대한 달성도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계획을 어느 시점까지 100이란 계획을 세웠는데 달성도를 봤더니 90을 달성했다. 또는 110을 달성했다. 그래서 90이 달성됐다면 이 지표가 0.9, 110을 달성했다면 지표가 1.1로 표시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이건 프로젝트 관리에 나오는 용어인데 이 용역 업무 자체가 프로젝트 관리 용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용어를 잘 모른다면 발주에 생각할 때는 이 회사 경험과 지식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죠. 프로젝트 관리에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학교 전공 과목에서나 또는 시공만 했던 사람에게는 낯선 그런 용어입니다. 관련 질문을 이렇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연관된 질문들이 계속 몇 개를 보여주는데요. 이거는 영어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unvalue라는 용어만 이해하면 어렵게 대답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설명을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이 unvalue가 뭐냐에 대해서만 간단히 더 설명을 하고 그걸 이해를 했을 때 이게 대답이 어떻게 되는가를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 unvalue는 시공자가 계획을 세운 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달성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시공자가 숫자를 주면 그걸 평가를 해서 발주자한테 보고를 하는 거죠. 여기서 클라이언트가 발주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unvalue를 클라이언트한테 발주자에게 어떻게 결정을 해서 보고를 할 거냐라고 물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대답을 제대로 했다면 밑에 있는 질문을 안 했을 거예요. 이게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잘 모르니까 또 물은 거죠. described mechanism. 그걸 어떻게 하는 건데? 라고 물은 겁니다.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다시 물은 거예요. 보통은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대답을 잘 못하면 보충 설명을 좀 해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100%는 모르더라도 60, 70% 알고 있다면 보충 설명을 좀 들으면 그 기억이 되살려 나서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아, 그거였구나. 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추가적인 설명을 질문하는 사람이 해줬고 더 물은 거죠. 그 정도까지는 안하를 본 겁니다.
이 언밸류라는 값은 시공자가 주는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시공자가 거짓 정보를 줬다면 그걸 검증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 겁니다. 마지막 문제는 만약에 시공자가 준 이 지표가 계획 대비 미달이 되어 있다면, 데비에이션이라는 게 편차죠. 차이가 난, 계획 대비해서 차이가 난 걸 알아차렸으면 시공자 보고, 이 컨트랙터는 시공자입니다. 시공자 보고 뭘 하라고 지시를 하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당연히 공정이 늦어졌다면 만회 계획 짜라 그러겠죠. 그런데 급하게 뭔 일을 서둘러서 만회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품질 관리가 잘못될 수도 있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경우에는 만회 계획을 짜서 만회 공정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품질 관리나 안전 관리 리스크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대책을 세우라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한 대답이 발주에서 원했던 그러한 답이 되는 겁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 이 인터뷰를 받은 호주 기술자가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언밸류라는 게 자기가 잘 모르기 때문에 대충 이거려니 해서 추정을 해서 답을 했습니다. 표정을 봤더니 그 인터뷰 하는 사람이 표정이 별로 좋지 않더라 이거죠. 그러면서 이거 정말 알고 있어? 라는 투로 묻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거 내가 잘못 알고 대답을 했구나 생각해서 다른 방향으로 대답을 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그 질문하는 사람이 표정이 더 안 좋아져서 자기 생각으로 아이고 이거 잘못되었구나, 인터뷰 망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건설 영어 이걸로 봐서 영어 잘한다고 일 잘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비록 회사에서 평가는 토익 점수 같은 걸로 나의 영어 실력을 평가를 하고 있지만 실무에서는 프로젝트 관련 용어나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한 겁니다. 토익 공부도 해야 되겠죠. 회사에서 요구하는 거니까. 효율적인 면에서는 토익 공부에 더 집중하는 것보다는 프로젝트 연관 서류를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더 좋다라는 얘기입니다.